당산 생각의 벙커에서 도슨트를 맡고 있는 한도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관람객이랑 호흡하면서 봄마다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도슨트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도슨트라고 하면 좀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고 또 많이 다른 데서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곳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큐레이팅 하신 PD님께서 처음에 저보고 이게 저의 개인적인 감상과 해석을 많이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전시 때마다 스크립트가 있지만 그 스크립트대로 줄줄 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감상과 해설을 많이 덧붙이는데 그 부분이 좀 다른 곳의 도슨트와 다르다고 느끼다는 반응이 많았고 또 거기서 저도 개인적인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당산 벙커라는 폐쇄적이고 차가운 공간이 천개의 감정이라는 뜨거운 주제를 만났을 때 도슨트 선생님이 느낀 첫인상은 어땠나요? 이 벙커라는 곳이 방공호고 군사 목적인 시설이잖아요. 그랬던 시설이 50년 동안 폐쇄되어 있다가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었는데 이제 그 목적이 문화예술이라는 것. 그 점을 좀 생각해 볼 때 제가 어떤 점이 좋았냐면 벙커라는 곳이 전쟁을 대비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수십 년간 사실상 냉전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잠시 도래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정말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현대인에게는 자기 개개인의 내면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이번 천개의 감정, 만개의 표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게 도와주는 그런 주제의식과 꽤 맞닿아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처음에 이 주제를 느꼈을 때 꽤 좋았어요. 저번 전시도 너무 좋았는데 이번 전시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인간 내면, 특히 현대인이 가지는 내면의 문제들을 좀 성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특히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전시 공간에서 전시되느냐가 꽤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감상과 해석이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 벙커에서 전시가 되었다는 점이 보통의 일반적인 하얗게 표백된 다른 미술관과 꽤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 천개의 감정과 만개의 표정을 라는 주제의식을 훨씬 잘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이곳 벙커가 아닌가.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매우 날 것 그대로를 살렸잖아요. 그 날 것이라는 어떤 이 공간을 그대로 살린 것과 이 천개의 감정을 온전하게 날 것 그대로를 드러낸다는 것이 꽤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느낍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1호실 알려주셨잖아요. 네. 김윤아 작가님이 남이라는 주제의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놀랐던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작가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설명에 추가를 하신다고 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난해한 예술 언어를 관람객들의 일상 언어로 번역할 때 도슨트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글쎄요,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호흡이 달려있는 몇십 년의 세월이 다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꽤 중요하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스토리텔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술도 짧은 호흡이지만 어떤 인생을 설명하는 것처럼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기승전결이 있고 결과적으로 어떤 주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슨트도 이번 전시도 마찬가지지만 늘 스크립트를 봤거든요. 스크립트에는 어떤 방금 말씀드린 스토리텔링적인 면이 별로 없어요. 보통 이 작가님이 어떤 이력을 가지시고 어떤 분야의 예술을 하시고 이런 내용이 많지 주제의식을 스토리텔링화 하진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들으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입해서 적용해서 그래야 감동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좀 스토리텔링, 어떤 이야기처럼 풀어서 설명을 해서 자신의 인생에 빗대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삼아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의 약간 작가님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대화하시는 단어가 네. 뭔가 글을 쓰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올해 책이 나왔고, 네, 첫 책이긴 해요. 첫 책이. 그럼 여기다가 홍보 조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저도 좀 알고 싶은데 진짜. 네, 저는 사실은 3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 오!
그 유튜브에 계속 나레이션 원고를 계속 넣었어요. 그래서 그 나레이션 했던 그 원고를 모았더니 이제 또 꽤 분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엮어서 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내게 되었는데, 주제의식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좀 단어 선택이 그렇긴 한데, 좀 실질적으로는 현대 여성, 이제 동생의 삶을 모델로 하여서 그것을 소재로 하여서 유튜브를 풀어내다 보니까 그런 주제의식을 향해 갔던 것 같은데, 그 책을 내게 되었는데 책 제목이 가성비 좋은 자유를 여신께 판매합니다 라는 좀 긴 제목이에요. 벙커의 글마다 감정을 표현한 작가님들의 관점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 직접 해설하실 때 가장 애착이 가거나 관람객들이 유독 발길을 멈추는 감정 문항은 이 질문의 답도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작가님이 또- 하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다 좀 이게 다른 전시와 달리 큐레이팅이 장르가 너무 다양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맞는 장르까지도 꽤 일관성 있게 큐레이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1000개의 감정 만개의 표정은 장르도 다양해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줄 세울 수도 없고, 차라리 저는 이제 답변을 드린다면 좀 각각의 이제 개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입구에 있는 임승균 작가님의 그 LED 조명으로 만드신 그 임시 구조물 작품이 있어요. 저는 그 작품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보면 볼수록 매력이다. 사실은 처음에는 저게 뭘까 하면서 계속 감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제 깨달음이 오고 해석이 되고 감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출근할 때마다 지나치는 이 공간인 입구에 있는 작품이 꽤 매력적으로 느껴지면서 저에게는 요즘 제일 좋아요. 볼수록 매력 있는 작품이군요. 네, 저에게는 요즘 그래요. 근데 물론 전시 기간이 좀 많이 남았고 계속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딱 지금 이 인터뷰하는 이 기간은 그래요. 왜냐면 그 그 작품이 가지는 주제의식 때문인데요. 많은 LED 조명이 막 뒤죽박죽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게 하나도 부딪힘이 없어요.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그 모든 무질서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것이 마치 민주주의와 같았어요. 왜냐하면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와 같은 어떤 획일화된 질서를 강요하는 곳을 생각해 본다면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는 개성을 억압당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각자의 욕망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걸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어떤 욕망의 방향이 무질서하게 막 정신없이 자기만의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마치 지하철 환승장에 있는 느낌이에요. 막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부딪힘이 없고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고,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설 들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장면인데도 뭔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네. 이게 도슨트님의 감사합니다. 저의 보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 김윤아님 작가님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성윤리와 관련된 것을 좀 직접적으로 다루신 분인데, 물론 그것만이 주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관람하신 분에게 모두 해석이 열려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우리의 기존에 익숙한 윤리, 질서, 도덕들이 얼마든지 상대적 가치가 될 수 있고 시험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고통과 출혈과 어떤 피해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사회가 성숙해 간다는 것, 그런 과정을 좀 보여주는 작품인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슬프지만 매우 무게감 있게 감동이 왔었고, 또 특히 도자 작품도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네, 그리고 또 반주영 작가님 작품의 라이프라는 큰 공예 작품이 있는데, 이게 종이라는 연약한 소재를 바늘과 실로 꼬매가지고 22년 동안 확장된 작품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감침질로 계속 이어서. 종이가 찢어지기 쉽다는 것만 해도 말이 안 되는데, 그만큼 연약한 소재를 일부러 쓰셨겠죠? 그 쉽게 찢어질 수 있는 소재를 한 인간의 노력과 긴 세월에 의해서
강인한 그 어떤 위압감 있고 웅장한 무언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주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22년 전에는 그냥 버려지는 너무 흔한 종이 쪼가리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그게 작품이 된 건데 22년이 되더니만 이제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어떤 무언가가 되어온 거잖아요. 그것이 인생에 주는 울림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목을 라이프로 쓰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 작품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벙커라는 독특한 구조 때문에 이동 동선이나 설명 과정에서 겪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대답해 주시면. 네. 여기가 벙커라는 것이 저는 익숙해서 괜찮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좀 무서운 공간이신 것 같아요. 대부분. 특히 아이들은 많이 무서워하고 또 폐쇄공포증 있으신 분들도 의외로 못 들어가세요. 호실 앞에서 멈춰서 가만히 있으세요.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여기가 좀 다른 미술 전시와 확실히 다르구나. 좀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번 주제의식을 좀 설명드릴 때 물론 무섭다고 하시면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게 청기의 감정과 망의 표정을 표현하는 데는 꽤 도움이 된다고 느껴가지고 좀 무섭지 않게 잘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돼요. 네. 본인 읽으셔도 돼요. 도슨트 활동을 하며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본인의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활동이 도슨트 선생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그래서 라킴 작가님의 모든 숨 작품 있죠. 계속 어떤 여성이 슬피 울고 있잖아요. 저는 그 작품이 처음에 이제 전시를 맡았을 때 가장 어떤 제 개인적인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 해석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밀물과 썰물인데요. 영상에도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앞에 폐그물이 걸려서 막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것도 이제 그 해석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기회나 사랑이나 돈이나 어떤 것들이 밀물처럼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밀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빠져나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썰물의 때에 큰 상실감으로 슬픔을 겪고 이제 많이 울고 계신 저 여성분이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앞에는 폐그물, 그러니까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수확이 없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많은 것들의 상실감을 크게 느끼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여성이 슬픈 눈물을 그만두고 평온한 숨을 내쉬어요.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죠. 그 깨달음은 결국 어떤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외부의 환경, 밀물과 썰물처럼 변덕스러운 외부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서 행복과 기쁨의 이유를 찾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는 어떤 성숙한 인격으로 거듭나게 되는 어떤 과정을 7분짜리 영상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그 제가 책을 쓰게 만들었던 그 슬픔의 기간들이 있었고, 지금의 그것을 초월한 지금의 희노애락의 굴레를 벗어나게 된 어떤 단계에 저의 지금에 나가 있는데, 이제 그 지금의 나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옛날에 과거에 어떤 본인의 기억 같은 게 떠오르신 거? 그렇죠. 네. 저도 어떤 거 어렸을 때 도전했던 공부도 했었고 어떤 직업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랑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인생에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 썰물 때마다 그저 울고 있을 수만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행복과 진짜 내 인생의 어떤 찾는 가치를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만큼 강인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밀물과 썰물이 오더라도 나의 마음이 그렇게 희노애락에 굴레 빠져서 변덕스럽게 좌지우지 되지 않을 테니까요. 자,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생은 연습이다. 연습시에 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먼저 인생은 연습이다라는 연습실의 경우에는 예술이라는 것이 완성된 결과물만 우리는 보잖아요. 관람객 입장에서. 하지만 그 과정은 혼자서 되게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술가 입장에서.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그 과정을 다 숨기려 하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연약한 욕망이 있긴 한데,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뭐 실패와 이별과 고통의 연속이고 그 과정도 결국에는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다라는 제목처럼 결과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가치가 있고 과정도 예술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공간이 단순히 공간 대여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제 관람객 입장에서는 공간을 대여받는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을 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결과물을 보는 예술의 전시 공간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연습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관람객이 지나치면서 아, 인생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완벽하게 꾸며진 세팅된 화장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은 그냥 민낯 같은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시라고 만든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와.